책 읽는 자작나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혹시 부쩍 사소한 일에 욱하거나 조급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나요? 혹시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시계는 어쩌면 몸보다 먼저 늙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 감정이 늙지 않는 법은 30년 넘게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로 활동해온 와다 히데키 박사가 전하는 젊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자는 노화의 시작점이 우리의 몸이 아닌 감정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감정의 노화는 마치 도미노처럼 뇌 기능 저하, 신체 활동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감정이 늙어버린 40대 이후는 그 숫자 이상의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젊은 시절의 활력과 열정은 어딘가에 가버리고 매사에 무기력하고 짜증만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에도 쉽게 분노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은 어쩌면 감정 노화의 적신호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죠. 이 책에는요, 감정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전두엽의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부터 EQ 높이는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정관리법까지. 자, 과연 당신은 몇 살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조감과 분노는 노화의 징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일대로 풀리지 않으면 즉시 화를 내거나 초조한 모습을 보여 주위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버릇없는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참을성이 없는 것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이나 노인들에게서도 증가하고 있다. 병원 대기실 등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거친 말투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분명 노인들이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는 중장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로는 과거와 비교하여 중년이나 노인이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회적인 경향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저 사람은 최근 들어 성격이 급해졌고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는 것은 40대 정도까지는 점차 줄어든다. 사회 경험도 쌓여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겪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할 경우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기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여유 있고 포용력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성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성장기다. 하지만 40대를 넘어 관리직이 몸에 배이면 다시 화를 내는 일이 증가한다. 부하직원의 사소한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짜증의 대상이 된다. 전철 안에서 대하는 낯선 사람의 태도가 건방지다라는 이유에서 화를 내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중장년도 늘고 있다. 이것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론 젊은 시절부터 화를 잘 내는 성격에 늘 긴장 상태로 살아온 사람의 경우는 그것만을 이유로 노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시절에는 어지간해서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감정의 노화가 발생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EQ, 마음의 진행 지수는 40대에 절정을 맞이한다. 좀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진행 지수라고 불리는 EQ의 수치가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IQ로는 측정할 수 없는 새로운 타입의 지능으로 미국 예일 대학 심리학부 피터 셀로비 박사와 뉴햄프셔 대학 심리학 교수 존 메이어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다. 원래는 감정 지능이지 EQ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1995년 타임지에 소개된 이후 EQ라고 불리고 있다. 이 개념의 창안자인 두 교수는 EQ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 2.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한다. 5.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한다. 이른바 머리가 좋다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EQ가 낮으면 배려와 인정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다.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부드럽게 유지하지 못하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주위 사람들도 불쾌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변에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IQ는 인간의 지적인 활동에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수치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적인 활동이나 행동은 이른바 희로애락, 놀라움, 두려움, 혐오감 등의 감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지능의 일종이며 중요한 능력이다. 이는 인생 경험을 통하여 신장되는 요소이기도 한데 그 절정기는 40대다. 이것도 예일 대학과 뉴햄프셔 대학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IQ는 고령자가 되어도 생활에 필요한 언어 영역의 IQ와 동작 영역의 IQ로 분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아도 그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EQ는 40대의 최고 절정기에 다다르지만 그 이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쇠약해진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EQ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EQ, 마음의 지능 지수를 저술한 사람은 심리학자이며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데니얼 골드 박사이다. 그도 EQ는 40대까지는 상승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락한다고 말했다. 40대에 관리직에 오른 차장, 부장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EQ는 왜 40대 이후에 내려가는 것일까? (40대) 이후 EQ가 저하되는 이유. 40대 이후에 EQ를 방치해둘 경우 저하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40대부터 전두엽 기능이 쇠약해지기 때문인데 그와 함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저하하는 것이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젊은 시절에는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다. 젊은 시절이라고 해도 정서가 불안정한 사춘기는 별개이지만 사회인이 되어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데에는 지위나 입장이 아래에 놓여 있다는 배경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이유도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장유유서가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도 상대방이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Q가 저하되는 40대 이후일수록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EQ가 더욱 저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하에게 호통을 치는 상사나 반론이나 충고를 허락하지 않는 독단적인 사장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상태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정이 노화에 박차를 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앞에서 설명한 EQ의 구성 요소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능력도 40대 이후에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40대 후반이 되면 사내에서의 자신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세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점차 약해진다. 출세욕이 없더라도 일에 대한 의욕만 왕성하다면 상관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에 종사하다가 보면 일 자체에 질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전두엽 기능 저하에 동반하여 의욕이 약해지기 쉬운 상태이니 회사 내부에서의 그러한 상황은 가능하면 마음에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이나 회사에서의 인생에 의욕을 잃었으면 취미 활동에 집중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현실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일에 대한 성취나 의욕을 잃는 것과 동시에 인생 전반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40대 이후에는 감정의 컨트롤과 함께 의욕 저하에 대해서도 주의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식이나 취미를 찾아야 한다. 감정이 노화하기 쉬운 직업들의 공통점. 데니얼 골드 박사의 저서가 히트를 친 이후 EQ는 사원 연수에서 심리 테스트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었다. EQ를 신장시키는 것은 이제 지식인의 상식이 되었다. EQ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기업 내부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신장되는 측면도 있다. 단, 그것은 민간 기업에서의 이야기이고 공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EQ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감정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기회가 거의 없다. EQ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노화가 일찍 시작된다. 아무리 관공서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인 위에 군림했다고 해도 은퇴를 하면 단번에 늙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감정이 노화하기 쉬운 직업이 있다. 대학 교수도 40에서 50대의 교수가 되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위를 지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의 대학이 국제적인 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러한 원인도 있다. 그래도 자칭 이류 대학의 교수는 실적을 올리면 도쿄 대학 등 상위권 대학에서 러브콜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도쿄 대학 교수가 가장 노화하기 쉽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야심적인 연구를 하는 도쿄 대학 교수도 별로 없다. 그 대학의 교수의 명예가 너무 커서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경우는 도쿄 대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엄청난 권력을 움켜쥐고 만족하면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한 뒤에 무의촌에 부임한 한 의대 학장의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되곤 한다. 여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대학 교수가 뜻을 잃고 무의촌에 부임한다라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뉴스가 된다.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어떠한 식으로든 비즈니스를 전개할 것인지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오 분야에서는
창업을 하는 교수가 많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책을 집필하는 사람도 많다.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강력한 향상심, 야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나 케네디 정권에서도 주 인도 대사 등을 역임한 존 갤브레이스는 90세를 넘어서까지 대학 교수로 활약했다. 드라마 비평가로서 명성을 높인 사람도 있다. 관료나 대학 교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감정이 노화하기 쉬운 직업은 그 밖에도 또 있다. 학교 교사 등 젊은 시절부터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EQ를 높이려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 역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기회나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편다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만 만약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자. 과거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면 적신호. 옛날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공통되는 이미지다. 중장년의 나이인데도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노화를 의미한다. 옛날에 어떤 상품을 기획했을 때에는 사장님과 직접 단판을 지어서 오케이를 받아냈지. 눈 속에서 영업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소매점 주인이 확실하게 믿어주더라.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는 중장년 직장인이 적지 않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전부터 이것을 잘했으니 다음에는 이러한 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이야 라는 식으로 미래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즉, 과거의 자랑일 뿐이며 미래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린다는 것은 현실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 만족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면 누구나 과거의 자랑 따위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시위 행위로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초조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 불안감에 휩싸여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Q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랑은 부하 직원에 대한 귀중한 충고가 아니라 문제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실패담이다.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에게는 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보편화하여 살릴 수 있는 상사라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지향의 반대가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로 만들고 싶다는 미래 지향이다. 실패학적으로 말하면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다.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패를 통하여 전략적인 사고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실패에 얽매여 고민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피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오해가 없도록 덧붙인다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상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카운슬러와 함께 천천히 되돌아보는 고령자용 심리요법이 있다. 그 결과 자신을 부정하기 쉬운 노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거나 치매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단, 회상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에 있다. 현재의 마음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서 미래와 연결짓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지, 과거에 빠져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지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다. 여유 있고 안정적인 사람은 EQ가 높은 사람. 회사 등의 일터는 인간을 관찰하는 무대로 매우 재미있는 장소이다. 목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아무리 자주 만나도 질리지 않는 사람. 나아가 반면교사까지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사소한 문제로 소동을 잘 피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감정을 억제하여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건방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EQ가 매우 높고 감정이 젊은 사람이다. 사태가 변화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융통성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융통성이야말로 전두엽 기능의 가장 큰 포인트다. 전두엽이 젊은 사람은 변화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감정에 고집이 없다.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려면 전두엽의 유연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그 대책은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유연성이란 한 가지 일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특급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 밖에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루트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면 갈 때와 돌아올 때의 루트를 바꾸어 도중에 주변 지역을 관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관광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 회사에서 출장 루트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적어도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루트로 그냥 결정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조사나 검토를 전혀 해보지 않은 채 사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루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머리는 굳어질 뿐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성공 체험에 의해 행동 패턴이 굳어진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저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의 유연성은 상당히 유지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사람.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감이 지나치기 때문에 행동 패턴이 굳어지기 쉽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 있고 성실했던 사람일수록 주위의 모든 변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에서 시무라 다카시가 배우가 연기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주인공처럼 평범하고 안온한 생활을 의심 없이 지속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남성이다. 출퇴근을 하는 루트도 일정하고 전철 시간이나 올라타는 차량도 일정한 상태로 10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사람도 있다. 시계처럼 변하지 않는 일상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두엽의 젊음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때로는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보는 것도 좋다. 출퇴근 시간대를 바꾸거나 다른 루트를 돌아보기도 한다.
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날에는 자전거를 이용해 본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전두엽은 자극을 받는다. 여성의 경우 일정한 리듬으로 몇 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늘 바쁘다. 결혼을 하면 생활이 급변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성들은 변화 없는 일상에 의문을 느낀다. 행동 패턴이 굳어지지 않는 생활을 하면 발상도 유연해진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자신이 교제하고 있던 여성의 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밤에 그녀가 직접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집안은 새까맣게 어두워졌고 그 사람은 초조한 마음에 빨리 불을 밝히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여성이 말했다.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예쁜 양초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촛불이 반짝이는 밤이 되겠네요. 그는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뇌가 유연하고 EQ도 높다는 증거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 초조해지는 사람. 어떠한 문제가 자신이 상상하고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낀다. 자신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미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세 초조해지는 것이다.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초조감이 주위에 파급되지 않지만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팀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풀려나갈 수 없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른바 출세도 하기 어렵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일수록 걸음을 멈추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주말 농장에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내 주위에는 주말 농장을 취미로 삼고 있는 직장인이 몇 명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말 농장은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태양 아래에서 흙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어린 시절에는 흙탕물에서도 뛰어놀았지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흙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 비록 작은 구역이기는 해도 주말 농장에서는 자신의 감독이 되어 매니지먼트 한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올해 봄 채소로는 무엇을 어느 정도나 심을 것인지 생각하고 밭의 설계도를 그리다 보면 가슴 설레는 흥부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성을 자극하여 감정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농부는 매년 초년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이 또한 장점이다. 매년 매일 날씨가 다르고 흙의 상태도 다르며 구입한 묘목이나 씨앗의 상태도 다르다. 열매가 많이 열릴 때도 있지만 전혀 열리지 않을 때도 있다. 항상 변화를 거듭하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에 지루함이 없다. 정형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항상 신선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주말 농장에는 직함이 관계가 없다. 대기업의 중역이든 영세기업의 종업원이든 밭으로 나가면 모두 똑같은 농부이다. 거기에는 상관관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밭 작물과 자신의 밭의 작물을 비교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취미라는 것의 속성상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주말 농장은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부인과 함께 관리를 하다 보면 작물의 종류나 수확 시기 등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직함을 버리고 혼자 흙과 자연을 상대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수확물을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나누어 먹다 보면 자유로움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주말 농장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석사조, 아니 일석우조의 효과가 있다. 주말 농장을 빌리기 힘든 사람은 베란다 농원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 한 사람의 노화가 단지 신체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저자 와다 히데키의 감정이 늙지 않는 법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조명했고요. 노화의 시작이 사실은 감정의 굳어짐에서부터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EQ라고 하면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드러움과 여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저자는 EQ가 단지 사회적인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의 유연성은 곧 삶의 유연성으로 이어진다고요.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반면 자신만의 방식에 매몰돼서 작은 일에도 쉽게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은 감정의 고착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점점 더 닫아가게 된다고요. 저자는 이것을 감정의 노화라고 표현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의 자신이 과거의 영광이나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IQ가 머리가 똑똑한 거를 말하잖아요. 자, EQ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마음의 똑똑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인 EQ가 40대 이후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솔직히 IQ는 타고나는 재능이라서 어떻게 발전시킬 방향이 없는데, EQ는요, 이 마음의 똑똑함 정도는 노력해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 본문에서 아주 일상적인 예시가 뭐였죠? 예를 들어서 전철 안에서 낯선 사람의 태도에 화를 내는 중장년층, 또는 부하의 사소한 실수에 크게 분노하는 관리자,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감정의 노화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징조라는 겁니다. 그는 특히 EQ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40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에는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EQ는 서서히 쇠약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역할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넓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감정의 유연성은 잃어버리기 쉽다고요. 그리고 일은 우리를 어딘가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자, 오케이, 알겠어요. 40대 이후로 EQ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한다는데, 자, 이게 바로 나이가 들은 징조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들려들었던 범위에서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것은 전두엽의 기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인데, 감정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자꾸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본다든가, 익숙한 생활에 신선한 자극을 자꾸 추가하려고 노력하는 것.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전두엽 기능을 되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감정 훈련은 이런 작은 시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또 있었죠?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서 그 라떼 자랑하지 말 것. 또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40대 이후쯤 되면 사회적으로 남들의 감정을 조금 덜 살펴도 되는 지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감각이 점차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다소 없다손 치더라도 남들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두엽, EQ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말 농장이 바로 감정을 늙지 않게 하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 주말 농장, 이거 좀 어떻게 실천해 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사조나 된다는데요. 감정의 젊음이 곧 인생의 젊음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노력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자작나무 산책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